여러분의 꿈을 힘껏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강민경의 드림톡, 여러분의 꿈 서포터 강민경입니다. 네,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마치시고 진로 설계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황준철 박사님을 모십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준철이라고 하고요. 스스로를 응용심리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응용심리학자요? 네네. 왜 응용심리학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제가 여태까지 학위를 해와오는 과정들이 상담, 그리고 심리, 그리고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네. 상담과 심리와 교육들을 통합해서 새로운 영역들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요구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직 쪽에 나가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저는 응용심리학자라고 스스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진로 설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되신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어려서부터 진로에 대한 꿈들과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가진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부터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장하면서 겪어야 될 발달의 과정들이 있구나. 그 과정 안에서 성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 성장이라는 것을 이끌고 방향성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진로라는 영역이 중요하겠다라는 걸 학문적으로 먼저 캐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응용한 건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30대가 넘어서 이 진로라는 게 인생을 끌어가는데 내 행복을 만들어가는데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게 됐죠. 그래서 네. 그 이후로 진로라는 것에 대한 컨셉들을 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죠. 네. 박사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나 딱 외모상으로 봐도 딱 타고난 모범생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도 모범생이셨을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 주층이 고등학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박사님의 고등학생 시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만약 이 비디오를 영상을 네. 제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마 코웃음을 치지 않을까. 왜요? 절대 착각이고요. 정말요? 네. 아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과정들을 저도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같이 겪었고요. 질풍노도의 시기였고요. 맞아요. 공부가 하기 싫어서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었고요. 때로는 부모님에게 힘든 걸 전달해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건 그 당시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이 모습 이대로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공부는 잘하셨어요, 박사님? 공부요. 네. 스스로가 공부를 잘했다고 얘기한다면 참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평가를 내릴 때 물론 선생님이나 점수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스스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다라는 거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생각했을 때 꽤 열심히 했었구나라는 생각은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질풍노도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학생들 중에 사실상 대부분이 약간 공부에 대한 반항심도 있고 자기가 뚜렷한 목표가 없다 보니까 질풍노도라고 하는 그런 방황의 시기를 거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에게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 시기를 극복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뒤를 한번 바라보게 됐죠. 내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간 그리고 공부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들이 정말로 쉽지 않은 과정들을 겪고 있었고 저도 그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럼 버텨나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많이 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모든 걸 놔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도 국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사의 한 영역을 이런 챕터를 다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분량이 많은 걸 결정하는 순간 오늘은 안 돼라고 생각하면 그날은 내려놔 버렸던 것 같아요.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해야 될 양이 너무 많다. 오늘 안에 할 수 없을 양을 결정을 하면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양을 줄였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기준. 내가 하루에 해야 될 기준, 내 스스로에 대한 기준들을 낮추는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대 수준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내가 컨디션이 좋았을 때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다 맞춰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가는 작업들을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건 그 당시에 제가 이걸 깨달았던 건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나는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걸 포기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오늘 할 거에 최소 분량은 뭐지를 끝까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음도 편하고 일단 그거 해놓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듣는 건 되게 쉽지만 자기가 할 거를 낮추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그 낮춘 것마저 챙기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웬만하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난 못해 생각 드는 순간 그냥 놓게 되잖아요. 근데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놓은 순간은 없으셨던 거예요? 놓은 순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삶을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한 번씩 놔요. 왜냐면 놓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면 한 번씩 놔야 되는데 저는 그걸 스트레스 케어하는 작용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거기서 놔버리면 완전히 놔버리는 순간 다시 스텝을 올라가는 작업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맞아요. 이미 그게 습관화가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습관.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이거는 놓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최소한의 기준을 잡았던 거죠. 그럼 네. 네. 자꾸 최소한의 기준을 잡는 게 저희가 불편한 이유가 네. 저희는 살아가면서 동기라는 게 있어요. 내재적인 동기와 외재적인 동기가 있는데 내재적인 동기는 스스로가 잡는 동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면 됐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게 내재적인 동기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외재적인 동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동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학부모, 여러분들 부모님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학원 선생님 네. 이런 분들에 대한 동기를 계속 맞추다 보면 스스로가 자기감을 느끼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스스로를 잡아가는 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리고 왜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는 뭐지라는 걸 끊임없이 잡아가는 작업인데 이게 바로 진로라는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는 건 당연하죠. 네. 그렇죠. 여기 많은 분들 계시는데 다들 힘들고 지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는 건 동기죠. 동기.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스스로에게 동기 부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스스로를 동기화시켜서 학습이라는 걸 해나가고 대입이라는 걸 준비하는 것처럼 저는 이미 그런 과정들을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야 될 길들은 아직도 멀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채찍하고 동기화시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삶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삶이 제 스스로의 동기화와 내재적인 동기화를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즐겁고 힘든 작업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외재적인 동기,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 부모님이 열심히 하라 이런 것보다도 내가 해야겠구나. 왜 해야 돼? 나 이거 되고 싶으니까,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런 동기화를 계속해서 찾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을 안 해요, 저희가. 맞아요. 왜냐하면 누가 안 가르쳐줬거든요. 부모님도 안 가르쳐줬고요. 선생님도 안 가르쳐줬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스스로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때로는 공부를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잠깐 스텝백, 뒤를 약간 돌아서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내가 뭐를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컨셉들을 잡다 보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내재적인 동기를 잡아가는 작업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학생들 중에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부와 전혀 상관없는 Y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경우에 공부를 그래 난 속히 말해서 난 공부랑 상관없어 이렇게 놓게 되면 사실상 길게 봤을 때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박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나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네, 솔직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인간이라는 존재와 발달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저희의 교육 체계는 지금 만약에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걸 100이라고 봤을 때 진학을 강조하고 대입을 강조하는 건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죠? 거의 100% 넘게. 거의 100% 에너지를 거기다 사용을 하죠. 그러면 나머지 70이랑 80이랑 90은 어디 간 거죠? 없죠. 없죠. 사실은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고 동기화시키는 작업들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대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건 지식을 쌓는 거죠. 왜 어떤 지식이죠? 그냥 단지 대학을 가기 위한 지식을 쌓는 작업밖에 네.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작업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작업들이 끊임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롤모델이 없었고요.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어요. 네, 맞아요. 선생님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셨고요. 부모님들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안했죠.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회사를 취직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유지하겠다라는 그게 언제 어느 정도까지는 먹히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더 이상 정설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컨트롤하고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사회가 됐고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이미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안 되겠구나는 걸 인식하고 뭔가 자녀에게 스스로를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놓쳤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아직도 저희는 이 한정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의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대학, 좋은 회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의 대학 진학이라는 건 우리나라 환경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중요하다라고 밖에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네. 과연 그게 옳은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부모와 아이가 같이 왔을 때 제가 얘기를 하기가 참 어떤 입장에서 이걸 얘기해 줘야 될까라는 걱정을 하긴 하는데 일단 부모님한테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해요. 부모님한테는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접근하는데 부모님한테는 정신 차리세요.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진학이라는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삶이 됐고요. 중요하더라도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직장 이후에 살아갈 날들이 50년, 60년, 70년 늘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스스로가 관리하고 스스로가 방향성을 정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이의 삶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좋은 회사, 좋은 대학을 취직했다고 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롱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진 않아요. 아이가 해야 될 역량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오히려 부모님한테 해드리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자녀한테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들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항상 전달을 해주죠. 그러면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로 설계 방법도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로 설계의 가장 첫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알미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지? 내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지? 내가 원래 각 타고난 능력이 뭐지? 재능이 뭐지? 그걸 통해서 내가 뭐 어떤 방향들을 그려가고 싶지? 그럼 그러려면 어떤 대학을 가야겠구나 하는 스텝에 있어서 가장 첫 단계는 나에 대한 이해와 나에 대한 인지죠. 그게 바로 발달 단계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많이 그 부분이 관과됐기 때문에 네. 대학을 들어간 이후에도 저는 항상 강조되는 게 스스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반성 한번 해보시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작업을 함께 진행을 하시죠가 첫 단계. 근데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제가 만나본 학생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내 성격이 뭔지도 모르는 학생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남이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일단 초등학교 아니 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아이가 뭐를 잘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를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서 코칭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네. 그게 많이 간과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가 좀 애매하게 흘렀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청취하시는 대부분들이 고등학생이라서 네.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방향성이 나오지 않으면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의 최선을 다해야지. 왜냐면 일단 잘 모르겠으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아웃컴을 내는 작업들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이후에 이제 다시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뭐 성장 단계에 있어서 무슨 청소년기, 성인기 이렇게 나누는데 주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 성인기에 이미 들어갔다는 나이가 돼요. 그런데 저는 네. 그 시기를 성인기라고 보지 않고 중기 청소년기는 말기 청소년기라고 봐요. 그 청소년기라는 의미는 스스로를 더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컨셉들을 잡아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대학 이후가 되는 거죠. 원래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에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네.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장 발달해서 진행이 안 된 걸 거기서 스닥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끌어나와서 다시 한번 진행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그게 아직 안 됐다면 혼란하실 거예요. 혼란하시다면
지금 현재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그것들을 먼저 포커스를 두시고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시면 이제 앞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될 영역이 나에 대한 고민, 나에 대한 이해, 나를 알아가는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흔히들 말하는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라는 말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공부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다 쓸 때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꼭 내가 하고 싶은 걸 모른다고 해서 다 놓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공부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박사님께서 아주 값진 강연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위한 강연,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프로그램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마쳐볼게요. 여러분들 꿈이 튼튼해지는 그날까지 강민경의 드림톡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같이 인사드릴까요? 카메라 보시고 여러분 안녕 해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 안녕.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